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넷플릭스와 함께하면 턱 시원한 필굿 요정입니다. 사람들 넷플릭스 볼 때 항상 옆에 있어서 넷플릭스 작품들을 잘 알아요. 제가 추천해드릴게요. 그럼 중요하지 말고 길어보게 생각해봐요. 중요한 예지 말고 엘리트들, 여행부가 모던 패밀리, 빅뱅이롱 다시 걸 말고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연두콩이 더 잘 알 거예요. 그럼 저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두콩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신났게요? 바로 혼술 6년차 저 연두콩에게 드디어 술 광고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생활하면서 생긴 저의 낙은 일 끝나고 술 하나 딱 따가지고 요거랑 넷플릭스예요. 그리고 제 나이는 30살이고요. 혹시나 온라인 증검사할까봐 요렇게 가끔씩 한잔하는 것도 좋지만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소사의 치매를 유발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넷플릭스의 대표작은 아니지만 너무 유명하지도 않지만 진짜 재밌는 작품들만 쏙쏙 뽑아서 소개시켜드릴게요. 고고! 첫 번째 소개드린 넷플릭스 작품은요, 바로 컨트롤 Z라는 시리즈인데요. 어느 날 전교생들이 모이는 개학식? 막 그런 데 앞에서 해킹된 영상이 막 틀어집니다. 엄청 잘 나가는 학생들의 비밀 영상들이 틀어져요. 평소 막 명품도 많고 그래서 돈이 많았던 것 같은 학생은 알고 보니까 이제 학교 돈을 횡령을 해가지고 그런 명품들을 샀던 거였고요. 어떤 애는 여친이 있으면서 친구랑 바람피고 있다. 혹은 막 국회의원 아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의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게 막 전교생 앞에서 재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아웃사이더인 여자애가 이 범인을 찾으려고 뒤에서 수소문을 하는데요. 과연 이 범인은 누구이고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중간중간마다 이어진 스토리도 되게 긴장감 있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해킹범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마다 계속 다른 애들도 터트리고 협박하고 해시태그 달아가지고 막 올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 해킹범이 과연 누구지? 이 학교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찾는 것도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엘리트들이라는 작품보다 더 재밌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너무 행복한 거 보이시나요? 지금 나 화장품 광고도 너무 좋지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 나 진짜 솔직히 저는 이 광고가 들어오기 전까지 필굿을 편의점에서 보긴 봤는데 선입견이 있었어요. 너무 쓰거나 내가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평소에 진짜 가벼운 술을 좋아하잖아요. 맥주 중에서도 엄청 가벼운 것들만 여러분들한테 항상 추천해드렸었잖아요. 근데 필굿이 정말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가격도 되게 저렴해서 뭔가 막 손이 안 가고 그냥 맛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인스타 스토리에도 올렸었는데 필굿에서 2박스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거 한 박스를 제가 6일 안에 다 먹었어요.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소사 이거는 진짜 찐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되게 가볍고 상쾌하고 산뜻해요. 그래서 청양고추 끼워서 완전 행복해. 그리고 여기 안에 고운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스테인리스 얼음이라는 건데요. 이 스테인리스 얼음을 냉동고에 얼려뒀다가 맥주랑 함께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시원한데 안 녹아. 기존의 얼음들은 녹잖아요. 근데 이건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안 녹으면서 시원하게 오랫동안 먹을 수 있어요. 깔끔하고 가벼운 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강추드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개드릴 작품은요, 더 폴리티션입니다. 예전에 소개드렸지만 드디어 시즌2가 나왔어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야망을 품은 소년이 학생회장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내용만 들으면 재미없을 것 같죠? 재미없을 것 같죠?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나는 재미없으면 안 봐요. 아시죠? 전혀 재미없을 틈이 없습니다.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10대 친구들이 야 이렇게 해, 어떤 거 이렇게 써 하면서 옆에서 도와주는 애들도 있고요. SNS 보면서 트렌드도 분석해주고 옆에서 딱 서포트 해주는 애도 있고 진짜 정치하는 것처럼 자기 딱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조금 이 친구들이 표가 점점 딸리니까 일부러 이제 러닝메이트 부회장을 장애 있는 친구로 데려옵니다. 그 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 장애가 없어. 할머니가 막 후원 받으려고 어거지로 이 친구한테 이상한 약들을 먹인 거예요. 다른 팀한테 이 장애가 없다는 걸 밝혀주면 난리가 나겠죠. 당장 선거는 코앞
코앞이고 막 자충우도 또 우당탕탕 맨날 새로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영상 길이가 짧아서 금방 후딱 봐요. 그리고 시즌2의 얘기는요,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얘기인데 진짜 재미없어 보이죠? 아니야, 진짜 재밌는 게 왜 재밌냐면요, 이 고등학교 때 애들이 다시 뭉쳐요. 대학생들인데 뭉쳐서 이제 젊은 국회의원을 만들다 이러면서 옆에서 또 서포트하는 애들 있고 체계적으로 막 움직이는데, 여기서 또 그렇게 재미집니다. 기성세대와 경쟁을 하는데요, 이게 무거운 내용이 아니라요, 시간도 되게 빨리 가고 편마다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 재미로 보는 거라 처음에 봤을 때는 재미없을 것 같은데 하루 보면 끝나 있는, 하루 안에 다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추천드릴 작품은요, 배드맘스입니다. 나 좀 얘기 먹으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작품 소개 아니라 흥분을 해가지고 제가 오징어 사각적 뺐습니다. 항상 또 애기들 데려다주고 또 일도 하고 살림도 하고 막 이런 엄마들이 있었는데, 그 엄마들이 일탈을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게 학부모 회의를 항상 이 학부모들이 와야 돼요. 근데 학부모 회장이 되게 막 그 현모양처의 표보? 우리가 생각하는? 게다가 막 모든 사람들이 그 학부모 회장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어떤 한 엄마가 반항해요. 왜 그래야 되냐?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때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엄마들이 2명 정도가 와가지고 셋이 막 술 먹고 친해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펼쳐지는 스토리인데, 배드맘스 3명 중에 한 분이 학부모 회장 선거에 나가기로 해요. 근데 그때 뭐 파티 같은 거를 하는데 아무도 안 온 거야. 한 명이 온 거예요. 왜 왔냐? 이 배드맘스 중에 한 명이 어떤 학부모한테 가서, 야, 너 안 오면 내가 네 남편 그렇게 한다? 이래서 온 거예요. 근데 거기가 너무 재밌는 거야. 진짜 막 애들한테 희생하고 그런 엄마들의 파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파티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펼쳐진 이야기를 다 먹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엄마들이 그런 거 딱 깨고 재밌게 놀 때 그게 진짜 꿀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오늘부터 로그아웃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것도 살짝 뻔한데 잔잔하면서 재밌는 영화예요. 어떤 진짜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해요. 막 남자친구도 회사에서 만들어주고, 그럼 SNS에 엄청 잘 사귀는 커플처럼 올리고, SNS에 모든 걸 건 여자여서 운전도 계속 하는데 사고 내고, 맨날 핸드폰을 하면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너 핸드폰 이제 다시는 사용 못한대. 그래서 너 할아버지네 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거긴 핸드폰도 안 터지는데 거기 가 있어야 될 것 같아 하면서 벌어지는 얘기인데요. 맨 처음에는 막 그 여자가 막 반항도 해보고 막 그렇지만 어쨌든 할아버지네 가서 뭐가 또 펼쳐지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얘기 안 하려면 여러분들 보시면 알 텐데, 근데 이것도 의외로 저는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SNS가 저의 일상을 올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SNS나 유튜브가 직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충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 되게 공감할 수 있는, SNS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를 다뤘기 때문에 이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작품은 빅쇼트라는 작품인데요. 이거 진짜 재밌는 게 경제 알못들 괜찮아요. 너무 쉽게 설명을 해줘서 저도 경제에 대해서 1도 모르는데 이 영화로 인해서 오히려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제가 경제에 관심을 좀 직접적으로 갖게 된 계기는 사실 코로나 때문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되게 어려워지고 사는 게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피부로 와닿으면서 경제에 대해서 진짜 관심을 갖고 살아야겠다, 알면서 살아야겠다. 이제 빅쇼트를 되게 재미나게 봤는데, 일반 영화는 그냥 흐름대로 흘러가잖아요. 그 영화는 갑자기 뭐 어디에 사는 셰프 땡땡땡이 소개시켜줍니다 하면 그 셰프가 막 생선에 비유해서 경제학을 알려줘요.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이거는 쓰레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알려주는데, 이 영화를 제가 몇 번은 봤지만 100%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영화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다룬 실화예요. 근데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뭐냐, 이름부터 짜증나죠. 근데 요거는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경기가 굉장히 악화되니까 경기 부양책으로 경기가 더 활성화되게끔 하려고 초저금리 정책을 펼쳐요.
대출을 받아도 막 1%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자 진짜 조금 내도 되고. 모두 막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또 은행이나 금융권에서는 다 꺼주는 거예요. 어떤 엘리트들이 이거에 좀 이상한 걸 느끼고 이게 망한다에 다 투자를 건 거예요. 그 은행권이나 금융권들이 걔네를 되게 이상하게 봤어요. 이게 망한다고? 그래 투자해. 대신 이게 잘 되면 네 돈 꿀꺽하는 거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데 결국 망해요. 미국이 저금리 정책을 종료한 거예요. 근데 이 저소득층 대출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금리가 확 올라버리니까 그걸 어떻게 갚아? 갑자기 다들 금융사 파산하고 결국 이 망한다에 투자를 했던 이 친구들은 완전 떼돈을 번 거죠. 진짜 완전 단순하게 경제에 막 어려운 용어 빼고 저 혼자 간단하게 이해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실화기도 하고 이런 일이 언젠가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미국이 경제가 움직이면서 전 세계가 막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알 수 있고 제가 되게 무지했었구나? 막 그런 것도 느끼고 경제를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약간 잔잔하면서 뻔하지만 재미있는 영화들을 추천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에디 머피의 고온작전입니다. 이게 저는 간만에 고전적이지만 정말 재밌는 작품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아프리카 왕자가 돈이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왕이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해요. 왕자가 난 처음 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지 않다. 난 세상을 더 경험해보고 싶다. 이래서 결혼식 며칠 전에 아빠한테 허락을 받고 잠깐 미국에 가겠다. 그래서 막 미국에 어떻게든 가는데 미국에서도 진짜 막 시골 같은 데 가요. 왕자와 신하 같이 따라가요. 갱들 있고 노숙자들 살고 그런 동네를 간 거예요. 모텔 같은 그런 되게 작은 데를 방 하나를 달라고 하는데 돈은 많아 보이지. 그러니까 진짜 택시에서 다 털리고 뭐 다 털리고 막 돈을 한 뭉치 가져왔어도 막 그냥 주세요 방 주세요 바퀴벌레 나오고 진짜 안 좋은 방 주고 그래서 거기서 왕자가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맥도날드 짝퉁 같은 그런 가게에 가서 알바를 해요. 거기서 사랑에 빠진 거지. 그 맥도날드 사장의 딸이. 그러면서 펼쳐진 이야기인데 솔직히 딱 여기까지만 해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치만 너무 재밌어요. 그냥 딱 되게 오래됐어가지고 보는 내내 미소가 떠나지 않는 그런 영화입니다. 마지막은 다큐를 추천을 드릴게요. 히스토리 101이라는 다큐인데요. 이놈의 샤꾸 자꾸야 말썽 피울래? 응? 말썽 피울래? 말썽 피울래? 넷플릭스 다큐 중에 제일 좀 가볍게 본 게 히스토리 101인 것 같아요. 다큐적인 메시지는 굉장히 잘 담고 있지만 조금 무겁지 않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재밌게 본 편이 패스트푸드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맥도날드가 이제 어떻게 미국에서 자리 잡고 사이즈는 점점 커져만 갔는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패스트푸드가 자리 잡은 그런 역사를 담고 있는 다큐였거든요. 근데 전혀 지루하지 않고 너무 재밌게 볼 수 있었던 다큐였어. 그뿐만 아니라 뭐 환경적인 문제나 유전화 약간 이런 문제도 다 담고 있는데 편마다 너무 길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고 적당함을 딱 유지하면서 진짜 그 히스토리 101이라는 네임에 맞게 그 역사를 알 수 있었던 궁금했던 주제면 한 번쯤 보기 좋은 그런 다큐인 것 같아요. 힐굿 다 드시면은 구겨서 찌끄맣게 해서 버려야 되는 거 아시죠? 재활용 꼭 해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